한길교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기사월 기축일이 되겠고 일진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 놓으시고,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의 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이쪽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상절인 4월에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고요. 전원토와 같다, 논밭과 같다 또는 정원과 같다 또는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있는 작은 토와 같다라고 했고요. 무토는 건토이지만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해서 뭐 니사라든가 습리라든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뻘 같은 개념이죠. 바다라든가 강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갯벌 같은 개념을 기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간목으로
기토한다라고 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논밭과 같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뭘 쓰지 않는다, 간목을 어진간하면 쓰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토왕절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치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토일간이 왕하다라고 해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어주면 된다. 물론 병화 개수가 가장 이상적인 사주의 배합법이긴 하지만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병화 개수를 쓰는 사람과 정화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것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했고요. 매우 건조 조열하다라고 해서 조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이긴 하지만 뜨거운 여름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도 금방 말라버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다토조라고 해요. 화가 너무 왕하면 토가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기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해줘야 되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윤택하게 하도록, 또 기토를 물기를 갖다가 머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역시나 수라고 하는 것이 존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역시나 기토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려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켜준다, 조후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비가 시원하게 한번 내려서 천하를 갖다가 이렇게 윤택하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4월에 기토가 개수를 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작은 우로수 같은 경우는 금방 마릅니다. 뜨거운 여름에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엄청 뜨겁습니다. 진짜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죠. 땅도 햇볕이 너무 쬐다 보면 그렇게 바삭바삭 마르게 되죠. 그때 물이 있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적당량의 물은 금방 없어지게 되니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되, 수가 너무 약하니까 식상인 금을 얻어서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격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주를 볼 때 격국과 용신은 그 사주를 분석해낼 수 있는 도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 월지 있는 사화는 체음,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왜 그러냐면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본기가 병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병화를 본기로 쓰기 때문에 사화는 원래는 음이지만은, 사화가 음이고 오화가 양이지만은, 사화가 양의 천가대로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사화를 양화로 이렇게 봅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격으로 논할 때
음대양이니까 뭐 정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것이 뭐 정인격으로 봐도 되고요, 준걸록격으로 봐도 되는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4월의 기토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했지만은 기토는 작은 전원토이기 때문에 물성으로 비유를 하자면 4월의 기토는 논밭에 이미 가지, 오이, 기타 등등의 작물들이 심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논밭이 바싹바싹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한여름에 논밭에 가지, 오이, 깻잎 등등등등, 화초 등등, 철쭉 등등이 심어져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도 마르게 되고요, 그 땅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든가 작물들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죠, 습리와 같은 습토라고는 하지만 물기가 있는 토도 4, 5, 미월의 뜨거운 여름에는 금방 물기가 증발하죠. 그래서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4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후하지만 기토를 뭐 어떻게 윤택하게 해준다, 그래야지만 그 기토에 심어져 있는 작물, 화초 등등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수는 4월에 절지가 됩니다.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단지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를 도와줘야 된다. 개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이 개수가 힘을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할 수 있죠.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 또는 신금만 있다, 이 뜨거운 화가 화극금에서 금을 녹여버리게 되면은 역시나 금이라고 하는 것도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오행이 견제와 균형을 이렇게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 개수가 없으면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기토는 임수 보는 것보다는 개수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금이든 신금이든 식상이 있어서 이렇게 개수를 생해주면 4월의 기토는 그래서 생제하는 구조가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요거는 이제 기토일간이 기본적으로 4월에 태어나면 그렇게 보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마치 무토가 4월에 태어난 것과 같이 용신을 취한다.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야 되고요, 개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고, 경금 또는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해 주어야 된다. 이거는 무토 때문에 간목을 지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뭐 명리 실력이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이 간목도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를 얻었고요. 기축일주죠. 물론 이거는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부부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뭐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꼭 부부운이 불리한 것이 아니고 일지에 있는 그 글자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해로움을 끼치는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4월은 뜨거운 염상절이라고 했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건토예요? 습토예요?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간여지동이긴 하지만 물론 수는 아닙니다만은 저 축 중에 개수와 신금을 암장하고 있죠. 그래서 습토인 축토가 있으면은 물이 완벽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더라고 하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를 갖다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여지동으로서 좋지 않지만 축토는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재 진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습토죠. 만약에 사주국세가 술에 여기 미토까지 있다. 이거는 완벽하게 사막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막.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작물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가 축토에다가 진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장내 물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미토술토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기토가 있는 것은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수가 있을 때 수를 극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제 월연간에 간목이 있어서 요 기토하고 얘가 묶여버리죠. 서로 기토도 묶이게 되고 간목도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게 되면은 일간은 굉장히 왕합니다. 축토 두 개, 축토하고 진토 어떻고 월령 자체도 화가 왕한 계절, 화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미토, 술토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기가 좀 그렇게 넉넉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를 얻는 것도 좀 필요하고 대운이 초년을 지나면 또 금수운이기 때문에 너무 또 금수만 너무 채우게 되면은 중년 이후로 운세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화를 어느 정도 좀 보충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축합 토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건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습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월에 수기가 이 정도만 되면은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뭐 수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토 두 개가 있는데 간목이 두 개겠죠. 뭐 이거 쌍비호적격이라는 격이 있을 겁니다. 쌍비호적격 두 개가 쌍이 아주 그냥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쌍비호적격 결코 좋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토가 일간도 간목에 묶이는 거고 월간에는 기토도 간목도 묶이는 거고 천간에 있는 갑기가 모두 어떻게 된다? 묶이게 된다. 이거 쉽게 말하면 다합이죠. 갑기합, 자축합.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다라고 했습니다. 다합이면 사람이 다정다감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다? 뜻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간목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뭐다? 저거는 마치 잡초와 같다. 결코 쓸데없는 용도가 크게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운을 만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수운을 만나게 되면 이 을목이 기토를 갖다 극하게 되는 것도 결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간목이 이내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고 사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토 두 개를 얻었다라고 하는 요 점을 가지고 저는 병인시도 좋지 않을까. 물론 초년에는 좀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축토, 진토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완전히 수기가 없어서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병인시도 한번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중장년 이후로는 병인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인시 어느 정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진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4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간목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근데 진토, 축토, 진토, 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토까지 있고, 물론 얘는 간목에 묶여 있지만 이 간목이 솔직히 얘한테 안 묶여 있으면 무토를 소토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목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남자는 비겁중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해서 일간이 너무 신왕해서 신왕무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집이 무지무지하게 센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토가 3개나 있다 이런 것도 뭐 격으로 그러니까 틀로 봐서는 좀 독특하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줘. 독특하다 이렇게 봤을 때 독특한 사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독특한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독특한 사주치고 좋은 사주를 제가 본 적은
얻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주, 아주 좋은 사주는 중화를 잘 이루는 사주를 좋아하는 것이지 독특한 사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토 3개에다가 축토, 진토에다 사화 2개, 뱀 2마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기사시가 갑자시라든가 을축시라든가 이것보다는 낫다. 이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사시는 갑자시, 을축시 또는 뭐 무진시, 뭐 임신계유시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기사시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정도. 그 다음에 뭐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우화를 얻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왕하고요. 개수가 천간에 있었으면 경금이 개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좀 문제점이 있다. 잘 보세요. 갑기가 합해 있다고 해서 경금이 갑목을 극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오히려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 갑목이 기토하고 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거나 사그러들 수 있겠죠. 어쨌거나 보면 상관, 경관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뭐 독특하고 예를 들어서 좀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관을 무너뜨리는 역할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 경관 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경호시 얻을 바에는 저는 병인시나 또는 기사시를 얻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병인시를 좀 더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근데 뭐 새벽이라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임신계유시는 물론 이제 4월에 뭐 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한습해져 있습니다. 한습. 너무 4월 여름인 4월이라 하더라도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초년엔 좀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장년 이후로 노년운은 크게 우리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